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6시 방송은 제주 라이브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아니면은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한 이런 느낌 들 때 이게 바로 어지럼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람마다 어지럼증의 종류도 다르고 또 대처 방법도 다양하고 원인과 증상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신경과 질환, 오늘 이 시간 송숙군 원장님과 함께 파헤치기 위해 저희 연세이드 신경과에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지럼증입니다. 네. 현대인들이라면 이제 스트레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사이기 어지럼 때문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네, 어지럼증은 진짜 거의 다들 한 번씩은 좀 겪지 않을까. 제 생각에만 신경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증상으로만 보자면 네. 1순위가 두통, 2순위가 두 번째가 어지러움인 것 같아요. 어지럼증.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냥 어지럼증 하면은 어지럼증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제만 봐도 이름이 같아도 성격이 여럿일 수 있구나를 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어지럼증이 쉬운 듯한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 이름은 하나인데 네. 다 달라요. 그 안에 원인도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증상 표현하시는 방법도 다 다르시고 네. 그러다 보니 원인도 다르고 이제 그가 말 그대로 그 의사가 환자분이 전 어지러워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지러움의 정체가 뭐냐에 되는 걸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찾다 못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환자분도 많지만 사실은 의사가 보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저도 다양한 과에 방송을 하지만 이 신경과는 특히 더 탐정이 된 기분이실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신경과가. 예,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신경과는 약간 탐정 같다. 그러니까 몸에 숨겨져 있는 이제 범인을 이제 문진과 진찰과 이런 걸로 이게 찾는, 예.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 사실 좀 특화된 게 또 신경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돌고 돌아 안 되면 결국 신경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신경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신경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이제 몸의 여러 분야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쪽이 원인일 거야, 이쪽이 원인일 거야 이제 이런 거 감별을 하는데 네. 좀 가장 이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전문의 선생님에게 궁금증을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장점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 채팅창 잘 활용하시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쓰실 수 있고요. 알쏭달쏭한 신경과 질환,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성별, 드시고 계시는 약, 최근 증상 등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코아님 안녕하세요. 그 앞전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안나님, 김익수님 무지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셔터아일랜드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구름처럼님, 그대 맘에 들어오면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마음님께서는 꼭 병원에 가야 할 어지럼증이 있나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있죠. 예, 그거는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살짝 PPT를 봤는데 캡처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어지럼증이 이게 다요. 성격이 여럿이라고 이렇게 알쏭달쏭하신 분들은 딱 캡처하실 각을 잡으시고 사진을 찍어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처 포인트가 많은 PPT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화면 나가시죠? 예. 네.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어지럼증이 뭐 어떤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몸이 빙빙 도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굳이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간 감각이 이상하다 느껴지는 건 다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는 그냥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네 하는 정도도 있겠죠. 네, 워낙 표현이 다양하십니다. 사실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병명도 다양하신데요. 그냥 딱 오시면
핑핑 돌아요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다짜고짜 전 빈혈이 있습니다. 아, 빈혈이요? 근데 물어보면 사실 어지러운 걸 본인이 빈혈이 있다고 그냥 아예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뭐 눈앞이 흔들려요. 멍해요.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는 좀 특이하게 튼튼해요. 이렇게 오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약간 두통과 어지러움의 중간 어디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주도 말로 튼튼하다. 이런 표현. 튼튼하다요? 네. 튼튼하다는 튼튼하다 아니에요? 아, 제주도 방언이신데 모르십니까? 아, 네, 제주도 방언 중에 부족했네요. 튼튼하다라는 표현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실 어지러운 건데 그냥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두통인가 물어보면 사실 어지러운 거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 본인들이 느끼시는 게 항상 다 다르죠. 네. 이제 사실 어지러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진찰하고 이거 활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어지러움을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런 거를 아시는 게 본인이 내가 요거는 어느 병원에 가고 이게 병원에 가야 될 거다 안 가야 될 거다 이런 걸 아시는데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누구나 어지러움은 한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리적 어지러움이라고 해서 뭐 놀이기구 탄다든지 네. 뭐 배 타고 나면 어지럽잖아요. 내가 어지러운 막 흔들리는 땅 위에 있으면 당연히 어지럽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리적 어지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소공포증 뭐 이런 분들도 어지럽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피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제 병적인 어지러움인데 그것도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정성, 비전정성. 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막 움직이네 이제 이런 쪽이고요. 이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전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왜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적으로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몸의 이제 균형, 외부하고의 공간 감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우리 몸의 신체 부위는 어디냐? 전부 다예요. 그래서 원인이 많고 되게 증상이 다양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뇌가 제일 중요해요. 뇌가 제일 중추기 때문에 뇌가 어지러운 거를 다 감각을 받아들이고 딱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눈에 시각 정보도 관여를 있고 하고요. 귀도 소리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전정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네. 기능도 있고 그 외에 체성 감각이라고 해서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들도 우리 몸의 균형에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율신경계 뭐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체적인 몸의 모든 게 다 어지러움하고 다 사실 연관관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수 안 맞는 안경 쓰시면 어지러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력에 관여하는 부분도 꽤 큽니다. 예. 영화관도 그래요. 너무 가까이서 그렇죠. 보면 예, 어지러워. 예. 그런 거 보다 보면 어지러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게 다양한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은 어지러움 중에서 아까 이제 전정 기능과 관련된 걸 주로 용어로는 현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요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가 주변 천장이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이 흔들려요 하는데 결과적인 겁니다. 나는 안 움직이는데 주변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데도 네. 나는 진짜 평지에 있는데도 꼭 배 탄 것처럼 아니면 회전목마 탄 것처럼 자동차에 탄 것처럼 주변이 막 흔들흔들 움직인다 하는 거는 다 현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울렁울렁해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균형 상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어지럽다기보다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쓰러져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일어나거나 걷거나 움직이실 때 뭔가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뭔가 균형이 안 맞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평진대도 붕 떠 있거나 이부리를 걷는 것 같거나 이제 이러신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넘어지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실신도 있죠. 내가 어지러운 거를 넘어가지고 약간 의식을 깜빡 잃거나 아니면은 이식을 잃을 것 같은, 기절할 것 같아요까지 가는데 실제로 기절하진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걸 실신 또는 전실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거에 또 해당되지 않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러움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봐도 멀쩡하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힘들다, 어지럽다 얘기하는데 말 잘 걷고 말도 잘하시고 옆 사람 보기엔 멀쩡한데 이런 어지러움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어지러운 어지러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현운, 균형상실, 그다음에 실신, 전실신, 그다음에 불안정한 느낌 이 정도 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원인을 보면
대개는 현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가 이제 말초성, 중추성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돌아요 할 때 극단적으로 막 도는 경우 되게 많은 경우가 이석증입니다. 귀하고 많이 들어 이석증인데 그거보다 심하진 않은데 좀 약하지만 좀 오래 가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석증 외에 귀에 오는 다른 원인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전정신경염이든지 뭐 메니에르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균형장애도 같이 온다 하시는 경우는 사실 뇌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아주 약한 균형장애든지 실신이라든지 전실신 이런 것들은 말초 이상, 또 이제 몸에서 오는 감각들, 자율신경 이상 이런 것들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의 어지러움들은 사실은 흔하지 않다기보다는 좀 비특이적인 원인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빈혈도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흔하진 않고 뭐 탈수라든가 약물 때문에 또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는 경우가 많고 의외로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는 분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괜찮은데 심장이 약하시니까 걸을 때 심장이 못 따라오면 이제 숨차죠. 숨차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어지러워 이제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분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원인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흔하게 잘 모르시는 게 생각보다 말초신경 이상에 의한 어지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시냐면 뭔가 걸어가는데 뭔가 몸이 흔들흔들 붕 떠 있는 느낌, 약간 넘어질 것 같이 어질어질할 때 가만히 계시면 괜찮아요. 네. 이제 걷거나 서 있을 때만 계속 그런 느낌이 드시고 근데 남들 보기에는 약간 비틀비틀 걷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걷는 것 같은데 뭐 네. 이러신 경우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이제 말초신경병증, 뭐 다리에서 오는 다발신경병증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원인의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에 어지러움이 오시는 분들은 되게 다른 자율신경계 이상이 같이 있으시거든요.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내가 땀이나 이런 게 발한이 더 많다든지 더위에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 요거는 작년에 제가 여름철에 잘 오는 맞아요. 어지러움 때 한번 말씀을 좀 더 했었어요.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지러움에서 원인이 많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쨌든 제일 안 좋은 게 뇌에서 오는 문제 어지러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계 이상입니다. 어지러운 거가 있으면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으시거나 어디가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한쪽 눈이 이제 안 보인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누가 봐도 걷는 게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거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가는 건데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런 건 없는데 갑자기 너무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게 다 뇌 질환은 아니고요. 이석적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환자분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갑자기 너무 힘들게 생겼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시면 이게 이제 뭐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이석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병원 진료의 도움, 의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경우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지러움이랑 더불어서 다른 신체적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두통, 너무 심한 두통하고 그 다음에 가슴 뭐 의식 저하라든지 뭐 열이 동반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제 뇌에 어떤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이상하고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두 가지는 뭐 위의 증상들에 맞지는 않는데 내가 어지러운 게 막 어찌러찌한 게 뭐 가끔 있다 하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고 뭐 1년에 한두 번 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매일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 한 2주 이상 계속 있다 하시면 그거는 너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한번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병원은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어지러움이 이제 귀나 머리 때문에 오는 뇌나 귀 이상 때문에 오는 경우라서요. 넘어지거나 다친 다음에 어지러움이 생겼다.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귀에 이석증도 좀 빈도가 증가를 하고요. 네. 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다친 다음에 생기신 어지러움이라면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부분은 좀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네. 그냥 병원에 가셔서 저 어지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느낌으로 어지러워요. 예를 들어 주변이 천장이 돌아요. 천장은 괜찮은데 머리 안이 돌아요. 아니면 물체가 둘러 보여요. 눈앞이 허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어지러운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의사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좀 병원에 가야 되는 어지럼증인지 그리고 네. 어지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진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진단은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듣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의사들이 진찰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귀 쪽의 이상 때문에 생각이 된다면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과에 오실 수도 있고 사실 이비인후과에 이비인후과.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귀에 보던 전정 기능을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하기도 하고 뇌 이상이라면 당연히 뇌와 관련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뭐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말초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라면 그쪽의 기능을 보는 또 검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알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 이 어지럼증. 이름은 같은데 네. 성격도 굉장히 다양한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중요 포인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어부님께서 타이레놀 6개월 과용해서 이 약물과 융두통 진단을 받아 5개월 동안 약을 끊으면서 심하게 아픈 날은 없어지고 강도도 약해지긴 했습니다. 만성적으로 머리 전체가 꽉 끼고 묵직한 느낌은 여전한데요. 약물 과용을 하면 저런 식의 두통 양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약을 끊어야 약물 과용 이전의 두통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어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일단은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면 약을 많이 먹어서 그 통증에 대한 역치가 좀 달라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간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제 3개월 이상은 좀 끊어라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약물 과용 두통 자체가 보통 한 그죠. 최소한 3개월 이상 약을 계속 오래 드실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끊으시는 걸 권하고. 근데 사람 따라서는 원래 이제 약물 과용 두통 말고도 통증 역치가 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끊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좋아져서 다시 먹는다라고 하면 또 취약하기 때문에 또 금방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제 요 약제를 오래 먹었던 약물 과용 두통이 생겼다. 그럼 사실 그 약제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 머리가 아직은 이제 막지 않다라고 하실 텐데요. 약을 꼭 먹어야 될 정도의 두통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내가 왜 머리가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지라는 생각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걸 사실 좀 권해요. 우리 뇌는 사실은 학습 효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좋은 것도 사실은 학습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거에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점점 심해지거나 그 생각을 더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라면 다시 다른 생각을 덮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두통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막으면 내가 왜 오늘 왜 안 막지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늘 뭐 하면 기분이 좋을까? 내가 뭐 할 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즐겁게 지낼까? 나 요럴 때 재밌구나. 어제 내가 뭐 할 때 재밌었지?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좀 즐거운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그 통증 느끼는 뇌가 그 안 좋은 학습을 하는 걸 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일종의 사실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제 이런 건데요.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사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약물 과용 통증이 어느 정도는 약간 심리적인 영향, 뇌에 약간 루틴화된 거 이런 것도 좀 관여가 있어서 그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숲사람님은 선생님 버스를 2분 이상 타면 멀미를 하고 모니터를 오래 보면 눈 밑부분을 중심으로 압박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마 앞쪽까지 자극이 옵니다. 이런 경우 신경과를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멀미를 하시면 멀미가 유난히 심하신 분들이 있죠. 예. 멀미가 있는 걸로 끝나신다면은 사실 멀미를 하는 거를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멀미가 하는 건 어쨌든 내 몸이 움직일 때 귀에서 그걸 감지를 해주고 그게 또 머리에서 이제 잘 감지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 이게 어긋나다 보면 멀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멀미를 피하시는 좋은 방법은 뭐 차나 배 같은 거 타시잖아요. 예. 안 움직이는 거를 딱 고정해서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제 멀미하시면 버스 탈 때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맞아요, 그럼 같이 맞아요. 흔들리니까 멀미가 더 하시는 거고 뭐 배라면은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육지는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육지를 딱 보시거나 사실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신데 뭐 그 단순히 멀미만이 아니라
두통도 같이 이제 뒤이어서 따라 나오신다면 사실 그런 분은 약간 편두통 소인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편두통 강의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멀미 많이 하시는 분은 편두통도 같이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통도 같이 있다고 하시면 항상 뒤통이 뒤에 보통 뒤에 따라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그 편두통 약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일단 신경과를 한번 오실 필요가 있을 오시는 것 게 같아요. 좋을 것 예. 같죠. 네. 멀미가 심하면 뭐 어떤 분은 박하사탕을 먹는다 이러는데 그것도 조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심리적인 도움은 되죠. 멀미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귀 전정기능하고 뇌하고 이제 불일치가 되면 오는 건데 뇌가 다른 거에 딱 집중을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주 꿀팁입니다. 눈 네. 감기보다 오히려 고정된 것에 시선을. 네. 네. 자, 애플망고님은 유독 회전할 때 어지럼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회전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거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죠. 예. 뭐 덜 느끼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제 생각엔 아마 무용수들 이런 분들 아닐까요? 단련되신 분들. 그렇죠. 많이 돌지만 어지러운 거 안 네. 느끼시죠? 예. 뭔가 사실 이제 훈련하신 것도 있고요. 어지러움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회전하는 거 훈련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단련되신 것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뭐 이제 귀에 이석증이든지 전정신경염 이런 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 그 전정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실제로 그게 원리가 뭐냐면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지러움하는 거를 자꾸 경험을 해서 뇌가 웬만한 거는 어지럽지 않게 느끼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킨다 이제 이런 거니까요. 움직였을 때 회전할 때 어지러움 생기는 건 사실 당연한 건데 예, 그거를 좀 덜 느끼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회전을 많이 하셔서 그 귀하고 뇌를 단련시키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자, 조강모음님은 운동 후에 어지럼이 생기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아야 할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만약 운동 후에 잠깐 생겼는데 뭐 운동 따라서 이제 회전성 운동도 있겠죠. 그 어지러움이 생겨도 그게 잠깐 있거나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되거나 뭐 하시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아까 어떤 상황에서 생리적 어지러움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나는 요일하면 잠깐 생기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럼 대부분은 생리적 어지러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가야 될 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뭐 발음장애라든지 어디 마비라든지 시야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두통, 심한 가슴 통증 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동반 증상이 없으시다면 그거는 그냥 나는 어지러움이 조금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다음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운동이라면 그거를 좀 강도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거나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다라 토토님은 50대 여성입니다. 어지럼증 신경과 다녀도 원인도 모르겠고 계속돼서 메스껍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는데요. 심한 어지럼증 오래됐어도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나요? 그건 원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어지러움이 워낙 양상도 많고 원인도 많은데 어지러움이 쉬운 듯하면서 어지러운 병이 어려운 병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네요, 예, 정말. 실제로 어지러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좀 만성화가 되신 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성화가 되시면 이게 뭐 그 시작의 원인은 뇌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성화되면 뇌가 이제 어지러움을 약간 학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불안감도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어지러움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뭔가 어지러움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되면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내가 어지러운 이 상황인데 어지러웠는데 라고 하면 진짜 어지러움이 그때부터 진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요. 뒤섞여서 사실 만성화된 어지러움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 정신적 문제도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는 되게 심한 보이진 않는데 환자분은 힘든데 의사도 치료하기 어려운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지러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 그러니까 신경과 선생님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쪽 상담 같이 병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성이 좀 어렵네요. 네. 자, 다음은 보름달님인데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어지럼증과 함께 일시적인 시야 흐림, 두통이 동반되고 있는데 이는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좋은
거는 아니긴 해요. 일시적인 시야 흐림하고 두통이 동반되신다면 사실은 이게 얼마큼 횟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사실 편두통일 수도 있고요. 예, 편두통인 경우에도 두통이 있기 전에 시야 흐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또는 진짜로 이제 혈관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도 시야 흐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같이 있는 편두통은 사실은 좀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신경과를 한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민님은 약물 과용 두통 진단을 받았는데 머리가 아비차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뇌혈관이 수축돼서 그런 건가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해서 다 뇌혈관이 수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가능성은 제 생각에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뭐 뇌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일단은 그냥 윗부분에 오는 문제는 아니실 거고요. 우리 뇌 안의 혈관은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뇌를 굉장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두개골이 외부 물리적 충격에서 보호하려고 우리 두개골이 있고요. 생각보다 꽤 두꺼운 뼈입니다. 예. 그래서 웬만큼 뻥 때린 거로는 뇌에는 이제 기별도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웬만한 우리 몸의 혈압이라든지 이런 변동에 취약하지 않게 우리 웬만한 정도의 우리 몸의 혈압이 내리고 오르는 건 뇌에 영향이 안 가도록 시스템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 뇌하고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세하게 혈관을 수축한다고 바로 뭐 입의 증상으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진 않고 다만 이제 그 뇌혈관 말고요. 우리 입에 오는 감각신경들, 우리 신경이 몸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뇌혈관, 뇌신경 말고 이런 손끝들, 피부 이런 데 오는 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몸 상태가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들이 좀 영향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나 뇌혈관이 수축해서 뭐 어떡하지 막 걱정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새로운 스트레스가 돼서 자꾸 이상의 느낌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시고 좀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연세의대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뇌신경과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리아님께서 지인이 대학병원 검사 결과 뇌, 심장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구토, 두통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일단 뭐 어쨌든 이게 좀 만성화되고 오래되신 거라고 한다면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뇌하고 심장이 어떤 검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뇌 검사하신다면 보통 MRI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MRI 좋은 검사입니다. 좋은 검사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MRI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라는 거는 모양을 보여주는 검사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이라는 건 어쨌든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RI가 옛날보다 많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아주 미세한 혈관들, 아주 미세한 신경들까지 다 보여주지는 아직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멀쩡한데 기능만 떨어지는 질환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럽다 할 때 꼭 뇌만이 아니고 아까 다른 원인에 의한 어지럼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뇌가 원인이 아닌데 뇌를 아무리 검사하는데 이상이 안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지럼이 뭐냐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어지럼증 보는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잘 이제 진찰을 받으시고 그 어지럼의 원인이 있겠다 하는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장 공장장님 들어오셨고요. 또 이어서 귓속과 왼쪽 머리 상부가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비인후과는 정상인데 혹시 뇌 문제일까요? 욱신거리는 게 어느 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아프다고 하시면 두통이고요. 이쪽으로만 해서 두통이 있다고 하시면은 뇌 문제보다는 그냥 겉에 근육하고 관련된 통증이거나 뭐 조금 심하거나 오래간다면 편두통이거나 이러실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와인러버님, 선생님, 다른 약들과 미드론정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아침에 약을 먹으면 저녁, 밤에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다른 약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뭐 약들 중에는 사실 같이 상호작용이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이제 미드론정을 드신다고 하시면 미드론정은 보통 이제 기립성 저혈압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제 그 자세에 따른 혈압 변동이 있어서 아마 약을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미드론정만 봤을 때는 그렇게 100%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몇 가지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이고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의사의 반드시 진단하에 처방하에 드시는 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립성 저혈압 정도가 너무 이거는 위중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 약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드실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코코아님 중요 포인트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군사통치님은 어지러움, 두통이 있으면 뇌졸중 검사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뇌졸중은 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했던 뇌졸중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나오나요? 뇌졸중은 어쨌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이고요. 이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인 경우는 보통 이제 아주 극심한 두통이 보통 동반이 되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들은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증상은 신체적인 이상이에요. 아까 이제 어지러움 중에 얘기했던 신체적인 신경과적인 이상, 뭐 발음장애, 한쪽에 편측마비, 얼굴마비,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심한 게 균형장애, 뭐 못 서 있다든지, 걷는 게 갑자기 걸음까지 나빠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사실 뇌졸중 증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지럽다, 두통 이게 아니고 실제로 신체적인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맞죠. 그냥 단순히 그냥 어찔어찔해 머리가 지끈지끈해 요것만 가지고 뇌졸중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코코아님은 멀미가 심한 사람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멀미의 원인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천적으로 멀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주변에 예. 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멀미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차만 타면 멀미가 생기는 이런 분들인데 그 경우는 내가 이제 차를 안 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차를 탈 수밖에 없다 하면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 몸은 훈련하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나는 탔을 때 멀미를 하지만 조금씩 여러 번 자주 타거나 이제 하시면은 사실 멀미를 조금씩 덜 해요. 예. 그러니까 훈련할 수밖에는 없는데 다만 이제 멀미가 나타나는 상황이 그런 걸 유발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도 자꾸 멀미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 멀미를 느끼는 이제 구토 중추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데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구토 중추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멀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다른 언어 장애라든지 아니면 어떤 몸에 이제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멀미만 있는지 다른 증상이 같이 있는지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멀미도 진짜 훈련이 되긴 하더라고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장거리를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통학하는 그런 네. 친구들을 보면은 점점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부이신 분들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부 계신 분들 중에 멀미하시는 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삼고 하시거나 익숙해져서 하시는 거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 몸은 되게 신기한 게 기계는 쓸수록 닳잖아요. 맞아요. 사람 몸은 쓸수록 좋아집니다. 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내가 취약한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꾸 쓰면은 개발이 되고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꾸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무 PD님 믿고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 너무 좋습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네. 오영도 선생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 이어서 셔터 아일랜드님께서는 주제와는 다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약이라도 먹으면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안타깝게도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을 늦춰주는 약들이 이제 있어서 더구나 그런 약들은 이제 초기부터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고 필요하시다면 조기에 약을 시작하시게 하려고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신경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시면 인지검사를 주저하지 말고 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요. 치료제는 없지만 진행을
좀 심한 치매로 가는 거를 좀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약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이 되는 그 안 좋은 항체를 없애는 그 항체 치료 반응들, 검사, 치료 약제들 이런 것들이 요즘 나와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고가라서 사실은 좀 진입 장벽이 있긴 하지만 아마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치매할 때 마지막 치매할 때 했으니까 한번 네. 다시 찾아서 보시면 예, 어렵지 않게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장님이 매 방송마다 참 주제를 잘 선정하신다고 느끼는 게 오늘 채팅창에도 전 방송을 네,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뭐 치매 부분도 그렇고 또 두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지금 피디님이 열심히 또 링크 제목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롱롱님이 원장님 어지럼증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지러움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멀미 가끔 하는 체질이다. 뭐 그거는 사실은 둔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에서도 예를 들어서 귀에 이상 때문에 오는 뭐 이석증, 당장 올 때는 막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관해돼서 없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가끔 경험한다고 해서 일종의 이제 심한 감기가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감기를 1년에 한 번 걸린다고 해서 내가 감기 매년 걸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병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개념의 질환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 어지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큰 문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행 이상이 오시는 경우들은 얘가 좀 달라요. 어지러움이 좀 오래 가시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는 이제 만성적인 어지러움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말초신경 이상이라든지 자율신경 이상 그쪽에 질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나빠져요. 네, 나빠져서 내가 예전에는 걸을 때 약간 비틀비틀 정도였는데 이제 휘청휘청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그러니까 뭔가 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점점 더 나빠진다 이런 식이시라면 그거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구름처럼님께서 한 답변을 드렸고요. 구름처럼님은 평소 혈압이 낮은 편인데 기립성 어지럼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립성 어지러움은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운 거긴 한데요. 정확히는 기립성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이 원래보다 얼마큼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에 큰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 생기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 기립성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하시면 어쨌든 자세에 따라서 맥박이나 혈압이 살짝 그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평상시에 물을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간 탈수가 되면 조금 어지럼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 오실 때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이 자세에 따른 어지러움들은 여하튼 보통 이제 몸에 이제 자율신경계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실제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몸에 이제 혈관이나 맥박들 이제 이런 거 돌아갈 때 다리의 근육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 특히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 딱 기립했을 때 어지러운 걸 좀 덜 느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좀 자주 느끼는 하시는 분들이면 평상시에 다리 근육 운동, 특히 종아리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다리가 좀 튼튼하게 유지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립성 어지럼증 있을 때 그냥 뭔가 단 걸 먹으면 뭔가 좀 나아진 느낌. 이건 네. 별개인가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자율신경계가 실제적으로는 감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요. 사실 이제 단 거라든가 몸을 이완시킨다든가 이런 거에 네. 따라 사실 혈압 맥박도 분명히 좀 변하기는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도 좀 있으시긴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카페인 먹으면 실제로 몸이 확 깨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자율신경계 약간 교감신경 이런 걸 항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오는 것처럼 단 것도 약간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몸도 좀 편해지고 실제로 그런 것도 영향을 받기는 해요.
신기하네요. 자, 다음으로 마음님이 현재 복용 중인 고혈압 약과 수면제가 이 어지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약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약물 중에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 두통하고 어지러움이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흔한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약물의 부작용 중에서도 흔한 게 어지러움하고 두통이에요. 예. 근데 뭐 그 약물들 중에서도 그래도 어지러움하고 특히 관여가 많은 게 일단 혈압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약들이기 때문에 혈압약들 중에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두 번째가 의외로 이제 비뇨기과 쪽 약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 기전상 어쩔 수가 없는 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면제나 신경과에 쓰는 약이나 정신과에 쓰는 이 뇌 쪽에 작용하는 약들이 기본적으로 어지러운 걸 조금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약들을 드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약물의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 약을 근데 원래 먹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다른 약제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약을 먹어서 약간의 어지러움은 있지만 그거보다 그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한다면 사실 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약 먹으면 약간 어찔한 게 가끔은 몇 초 정도가 있는데 그걸 안 먹으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심장이 나빠진다. 이런 경우는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이득과 그다음에 불이익을 잘 따져서 사실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다음으로 뚜뚜뚜님이 송숙구 원장님 따뜻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이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전정신경계의 기능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이상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주거든요. 다만 전정기능계 이상이 항상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뭐 예를 들어 나는 1년 전에 어지러운 게 있는데 오늘 괜찮은데 와서 검사한다. 그럼 당연히 정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사실은 검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면두 가지가 진짜로 정상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있는데 미처 검사에서 안 잡히거나 사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의 판단은 사실은 이제 의사가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서는 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나올 것 같은 건데 미처 안 나왔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어느 정도 경과봐서 나중에 이런 상황일 때 다시 검사를 합시다.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치료는 사실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전정 기능 그래도 검사가 정상이어도 이쪽이 이상일 것 같아요 하시는 경우에서는 전정 기능 훈련 이런 걸 아마 권하실 거고요. 만약에 증상이 전정 기능도 아니고 검사했더니 역시 아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일 테니까 아마 다른 원인 쪽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 방안이 너무 원인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제가 뭐 요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네. 간장공장장님이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이 신경과에서 이런 심리적 요인도 평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지럼증이 생각보다 그 심리적 요인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지럼증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러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스트레스라는 불안장애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럽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 특히 어떤 우울감, 불안감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느끼기도 하시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거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에서 이거는 양상이 정말 신체적인 때 오는 거는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이 섞여 있다 하시는 경우라면 뭐 이제 정신과가 있죠. 그래서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본인 분야가 좀 다릅니다. 신경과는 몸에 있는 신경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이상을 이제 보는 과고요. 정신과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거 이제 보는 과이기 때문에 보는 이제 사실 분야가 좀 겹치기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과라서 만약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뭐 불안감 이런 거랑 동반돼서 오시는 어지러움이고 신체적인 것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정신과 쪽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광모음님이 어지럼증도 예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뇌의 문제잖아요. 특히 네. 이제 뇌혈관 질환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이라면 뇌혈관 질환 예방을 하는 게 예방법이겠죠. 예. 그죠. 이석증 같은 게 나는 잘 온다 하는 분이면 미리 이제 전정 훈련이라든지 이석증이 왔을 때 어지러움을 덜 느끼는 그런 훈련들을 미리 하는 게 예방이실 거고, 만약에 어지러움이 저는 기립성 어지러움이에요라고 네.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 몇 가지 수칙들 평상시에 물을 잘 먹고 다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예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 예방법도 달라질 겁니다. 네. 자, 기다라 토토님이 귀에 하는 귀에 붙이는 멀미약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이 멀미를 막는 건가요? 제가 아는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멀미하시면은 어지럽다고 하시지만 그러면서 보통 구토 중추가 자극돼서 구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멀미약은 대부분 이제 사실 항구토제입니다. 항구토제. 예, 항구토제인데 이제 먹는 거로는 좀 효과가 좀 늦게 나고 하니까 이제 귀로 흡수되는 건데, 아마 항구토제는 보시면은 붙이는 멀미약은 이제 주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은 사람이 약간 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용 크기가 다르고 막 나는 멀미 많이 한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몇 개씩 붙이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주의사항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게 항구토제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보름달님은 어지럼증으로 MRI, CT 같은 검사는 어떨 때 해야 되나요? 너무 심한 경우에 하나요? 심해서 하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검사를 해서 뇌에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심하다 약하다는 사실은 뭐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의외로 사실은 심한 걸로 굳이 따지면 이석증 같은 게 제일 심할 거예요. 진짜 그때는 환자분들이 정말 하늘이 막 빙빙 돌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그 죽을 것 같은 거는 사실은 길어야 하루면은 없어지시거든요. 예, 그리고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힘드시지만 병의 위중도로 봐서는 심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반면에 뇌혈관 질환 때 오시는 분들 의외로 어지럽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안 어지러운데 잘 못 걷겠고 잘 넘어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MRI나 이제 CT 같은 검사는 신체적인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사실은 검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신경과 의사의 일입니다. 예. 네. 자, 롱롱님이 아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에 막힘이 없으십니다. 멋지시네요. 그리고 제주 라이브 덕에 여행 갔을 때 아프면 갈 병원이 생겨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딱 이렇게 열심히 달렸더니 딱 방송 마무리 시점에 모든 질문을 예. 들을 수 있어서 저희도 마음 편하게 퇴근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제주 여행 많이 오시는데 저도 이제 비욘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연세대 신경과에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예. 이때 이 병원을 가고 이때 이래서 어지럼증을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 또 캡처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앞전에 두통이든 아니면은 뭐 아까 어떤 치매든 여러 가지 저희가 앞전에 다뤘던 내용들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PD님께서 알려드린 제목 검색하시면 또 원장님의 다른 방송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연세이드 신경과 송석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